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요리 중에서 덴푸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푸라는 우리가 튀김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고로모아게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고로모아게는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다시 반죽을 입혀서 튀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재료를 보시면 새우가 있고요. 고구마가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이 시소가 있습니다. 이 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깻잎과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좀 향이 다르고요.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하고 요 양 사이드의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약간 되어 있는 형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맡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깻잎과는 좀 다른 향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요리에 초밥에도 활용이 되고 생선 사시미에도 같이 곁들이는 것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덴푸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금을 찍어 먹거나 덴다시를 찍어 먹는데 그 덴다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다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았던 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다이콘 오로시. 자, 얘는 무즙을 나중에 덴다시를 만든 다음 위에다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강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튀김 재료를 손질하기 전에 먼저 덴다시를 먼저 끓여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다가 다시를, 분량의 다시 약 1컵 정도의 다시를 넣고, 그 다음에 미림 50, 그러니까 4분의 1컵, 간장도 4분의 1컵. 지금 미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휘발성, 그러니까 알코올을 날려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덴다시는 배합을 한 다음에는 한번 꼭 끓여서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오래 끓일 필요는 없고요. 한번 끓으면 그때 불을 끄고 준비를 해주시고, 이 다시 같은 경우에는 이 덴푸라를 찍어 먹을 때 너무 차가워도 너무 뜨거워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너무 차갑게 되면 튀김에 따뜻한 튀김이 굳게 되고 약간, 그다음 너무 뜨겁게 되면 튀김옷이 벗겨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미직지근한 온도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얘가 잠깐 끓을 동안 이제 재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마를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표고버섯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은 우리가 오늘 여기 갓 부분만 이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4인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료들이 각각 4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내주는데 그 전에 얘가 다 끓었기 때문에 불을 끄고, 그 다음 얘는 약간 모양을 낼 때 어떤 모양이 단풍잎 모양 해서 칼집을 한번 내주고, 그 다음에 돌려서 칼집이 어디 들어간지 확인하고 맞춰서 대각선으로 칼집을 이렇게 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칼집을 내주고 확인하고 한번 칼집을 또 내줍니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모양 자체가 예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얘가 튀겼을 때 잘 튀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내주는 경우, 이 2가지 경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표고 같은 경우는 한번 칼집을 내면 여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칼집을 낼 때에는 이걸 살짝 벌려가지고 보면은 보이겠죠? 거기에 맞춰서 칼집을 내주고,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칼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45도 각도로 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5도 각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반은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마를 깨끗이 쓸 수 있는 것이 요 고구마. 자,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쓰셔도 되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반을 썰고 준비하겠습니다.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해서 약 2mm 정도의 두께, 2mm 정도 두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우리가 4인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4개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4개를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인이 될 수 있는 요 새우.
자, 새우를 손질할 때에는 여기를 잡아서 일단 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뽑아내죠.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마디 중에서 두 번째 마디에 대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얘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약간 달래듯이 새우가 작은 경우에는 뭐 그냥 써도 상관은 없는데 새우가 큰 경우는 약간 버석거리거든요. 그 질감 때문에 얘를 제거하고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새우 머리는 이렇게 비틀어서 해주시고 비틀어서 그 다음에 껍질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자, 껍질을 제거할 때는 이 손톱을 이용해서 한 마디, 그 다음에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까지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벗겨줍니다. 다시 자,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사이에 넣어서 반 정도만 접어 빼주고 그 다음 거 한꺼번에 잡고 마지막 한 마디는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은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투구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튀겨도 단단하기 때문에 먹다가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거하는 방법은 이게 있으면 여기 잡고 되게 단단하네. 이렇게 해서 얘만 튀겨져. 이렇게 살려둔 상태에서 요걸 이제 튀겨줄 거예요. 마른 가루 묻혀가지고. 새우가 크면 조금 더 아마도 좀 힘이 있어서 조금 단단하긴 한데 찔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벗겨내고 자, 나머지 것들은 정리. 자, 그래서 머리 손질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몸통 손질 따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손질이 끝났느냐? 끝이 아니에요, 새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명 허리 꺾기라는 것을 이제 해볼 텐데, 이렇게 새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물총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튀기게 되면 얘가 튀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떼어내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잘 안 띄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만 이렇게 그냥 띄어지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조금 더 기름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청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대로 대고 그냥 잘라버리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금방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손질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긴 하죠. 그래서 이 새우의 꼬리 모양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잘라주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손질 또 남아있죠. 자, 그 다음 어떤 손질을 하냐면 얘를 한번 익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꼬부라지는 거죠. 이 꼬부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명 허리꺾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안쪽에다가 칼금을 내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관절을 이제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 두 번, 세 번 정도 칼금 들어가고 얘를 똑똑똑똑 소리 안 나요? 내 입에서 안 나? 자, 이렇게 해도 이쪽 끝에 여기 마디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말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처리 안 하게 되면 완전 동그래지거든요. 익히게 되면.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해줍니다. 이제 해주는 이유는 사실은 뭐 또 한 가지 이유는 얘를 좀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 보여야지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줍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튀김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김옷 만들 때 먼저 이렇게 찬물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한 한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물을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이 찬물에다가 섞어 줍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 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채친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자, 분량은 한 컵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사실은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죽의 상태를 보면서 밀가루 반죽을 결정해야 되고요. 자, 가능한 한 글루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막 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톡톡톡 쳐가면서 글루텐 형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섞음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튀김이 바삭해진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아직 조금 더 필요하게 느끼는 게 여기 반죽이 거의 묻어나지 않고 수로 흐르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래서 반죽 상태를 꼭 확인한다는 거. 레시피 분량은 있지만 그 분량이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보면서 좀 묽은 것 같아. 들어봤을 때 이렇게 묻어나면 떨어진 요 형태까지. 물론 튀김의 종류에 따라서 반죽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반죽에는 이 정도의 반죽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재료들을 기본적으로는 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혀놔야 그 다음 반죽을 했을 때 반죽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제 튀겨지기 때문에 얘를 기본적으로는 반죽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새우를 튀길 거니까 새우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잡고 묻혀주는데 반드시 묻힌 다음에는 여분의 가루는 반드시 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분의 가루는 이렇게 털어서 준비해 두시고요. 자, 일단 묻힌 다음에는 가루를 묻힐 때는 확실하게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털어서 새우에다가 약간의 밑간을 소금이나 후추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다시를 찍어서 먹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밑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튀겨주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묻혀서 톡톡톡 여분의 가루는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펴고 안쪽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톡톡톡 털어가지고 가루를 쳐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치면서 가루를 빼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소잎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 면을 고르게 그런 다음에 해서 준비해줍니다. 뭐 튀길 수 있는 재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지만 이거 외에 뭐 양파라든지 제철에 나는 뭐 연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경우는 물기가 좀 적은 걸 튀겨주는 게 아마도 좀 용이하겠고요. 뭐 생선이나 아니면 새우 같은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처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 튀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이 온도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0도에서 175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새우부터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길 때는 튀김 젓가락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튀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까이 된 다음에 한번 살랑살랑하고 놔줍니다. 두 번째 것도 넣고 꼬리 부분을 잡아준 다음에 띄워주고 넣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넣어주고 꼬리를 잡고 있어야 얘가 좀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루를 주고 싶다 하면 얘를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튀김에서 튀김옷이 많이 입혀지는 건 조금 더 튀김이 커 보이게 하는 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튀김 전문집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튀김이 튀겨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붙었다고 해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좀 거품이 커지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이 적어지겠죠. 들어봤을 때 약간 이렇게
건져주시고요. 또 새우는 완전히 익히면 안 돼요. 완전히 익히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한 60% 정도 익히면 얘가 꺼낸 직후에도 요 열 때문에 충분히 속까지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우를 익히려 하지 마시고 한 60% 정도 익었다 싶으면 얘를 꺼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는 일단 튀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항상 튀김을 튀기고 나면 이렇게 텐가스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동 먹을 때 위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텐가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씻고 그 다음 재료 튀기기 전에는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을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고버섯도 넣고, 표고버섯은 자꾸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튀긴 다음에는 얘를 뒤집어줘요. 젓가락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주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나는 꽃을 입히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해주기도 하는데, 거품이 잦아들다 싶으면 얘를 마찬가지로 꺼내줍니다. 기름을 확실하게 빼려주시고요. 자, 튀김은 만든 다음에는 바로 먹는 것이지 얘를 시간 두고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맛이 없는 게 튀김이에요. 튀김은 바로바로 튀겨서 먹는다는 거. 그 다음 작업도 마찬가지로 텐가스 걷어내는 작업. 그 다음에 고구마 자 넣고 한번 찌은 다음에 이렇게 던지듯이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늘 얘기했지만 가장 기름에 가까이 온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듯이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꽃을 내주고 싶을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튀김옷이 많이 입힐수록 튀김 자체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자, 고구마는 조금 익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거품이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이제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김은 항상 튀긴 다음에도 절대 얘가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씩 어슷하게 세워서 튀기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시소. 자, 시소를 할 때는 한쪽 면만 반죽을 입힌 다음에 넣어줍니다. 한쪽 면만. 자, 한 다음에 얘를 살짝 돌리고. 얘야 꼬부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살짝 돌려고 돌리고. 마찬가지로 주고 싶으면 이렇게. 굳이. 기름을 털어내고 세워주고 털어내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텐가스 항상 자, 마지막으로는 새우머리는 잡고 얘는 반죽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묻혀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루는 톡톡 털어내시고 여기 안에 내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밀가루를 입힌 다음에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쏙.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거품도 커지고 소리도 이제 크지만 얘가 이제 익으면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색깔도 좀 나고 그다음에 소리도 점점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는 것들은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닦고 이쪽에다가 건지고 자 너도 나오고 이렇게 절대 튀김은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면 마찬가지로 항상 기름을 쓰고 나면 걷어준다는 거.
자, 아까와 달리 굉장히 기름 상태가 나빠졌죠. 그 이유는 지금 새우 안에 있는 그 내장들이 기름 안으로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튀김을 먼저 튀겨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라아게 형태로 가루와 묻힌 가라아게 형태로 튀겨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덴다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덴다시는 약간 따끈한 정도의 것으로 준비를 해주고 간장처럼 살짝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푹 담가서 찍어 먹을 수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무즙이 들어가는데 무즙은 이렇게 물을 갈아 놓은 상태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체에다 대고 얘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짜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으면 얘를 잡고 동그랗게 말아준 다음에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생강 간 것도 물기를 조금 짜서 옆에다 같이 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여기 타가지고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군요. 여기 이렇게 보이면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그 우마시오라 해가지고 소금이랑 다시마를 후라이팬에다가 물을 작게 잡고 다시마를 끓여서 충분히 다시마의 감칠맛이 우러나면 거기에 소금을 넣고 다시마는 건져낸 다음에 증발시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요거 만드는 방법은 다음 DVD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경우에 따라서 덴다시를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소금을 찍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튀김이 다 튀겨졌습니다. 앞에 새우, 그 다음에 표고버섯, 고구마, 그 다음 시소, 그 다음에 새우 머리 가지고 튀긴 가라아게. 요 튀긴 것들을 이 그릇에 담아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재료를 앞쪽에다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놔둬서 얘가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튀겼던 새우. 자, 새우 중에서도 약간 모양이 좀 그렇다 싶은 새우는 왼쪽으로 놔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죠. 새우 이렇게 담아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표고버섯 놔둬주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시소잎 놔둬주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에다가 새우 가라아게 이렇게 튀긴 가라아게를 좀 남죠. 이렇게 담아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먹을 때는 항상 푹 담가서 먹는다는 거 아니면 소금을 찍어 먹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튀김 중에서 덴뿌라, 고로모아게인 덴뿌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